잠룡인의 순서입니다. 예고했다시피 일단 선생님을 모시죠. 네. 이 예고했다시피 이제 오늘은 문재인이 아니라 반기문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 사진이 먼저 떡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비르지니아 리지. 노마 정이 시작된 지가 25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여자 시장은 최초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보내셨냐고, 사진을.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왜 뽑았을까요? 그 원래 이제 이태리가 마피아나 부패, 뭐 관료들의 오랫동안 그 유착들, 정경 유착,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 오성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되게 자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큰 게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자잘해요. 그런 게 먹혀지지 않았을까요?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금방 김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당히 기성정치의 부정부패라든지 또 기성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한정당에 대한 이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언론의 해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저런 후보가 나오면 찍고 싶어요? 아니면 김총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찍고 싶어요? 그냥 이쁜 사람이 나와서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실제 그런 이유로 찍었다 한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찍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죠, 선거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파이브스타 무브먼트라고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당이 내세운 어떤 국가 아젠다가 무엇이든지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진짜 자기가 후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이 오성운동이 주장하는 뭐 생태주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난 찍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저가 심리학자로서 저 후보를 딱 보는 순간 와, 이 후보는 되겠구나. 특히 뭐 오성운동이든 기존의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에서 아, 이 사람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당선되는 걸 보고 이것이 어쩌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넣은다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라면 내가 찍어주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심리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똑같다. 심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비슷한 방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비슷한 맥락도 있고 전혀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전혀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이 다르고요. 한 사람은 보는 순간 뭐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생식기 이슈를 가지고 꼭 언급을 하신다면 아니 생식기 이슈보다도 일단 외모 자체가 한 사람은 대단히 호감이 가고 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고요. 저분이 호감이 가는데 비해서 반기문 총장은 호감이 안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저 양반은 그 오성운동의 배경을 보면 시민들이 기성정치에 실망을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지? 뭐 인터넷 기반으로 막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저분이 후보로 나서고 거기에 지지가 이어졌던 반면에 반기문 총장이 혹시나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그건 꽂혀서 내려오는 거에 가깝잖아요. 아래서부터 올라온 힘과 위에서 내려온 힘, 그런 차이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로마 시장을 뽑는 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장을 뽑을 때 가지는 심리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의 심리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서울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잘생겨서 뽑은 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제 눈에는 잘생겨 보이던데. 아, 그래요? 그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점이 뭡니까, 그럼? 같은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어떤 마음으로 뽑는가 하면, 뭐, 이뻐서, 잘생겨서, 이런 마음으로 뽑기보다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번듯하고 잘난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스스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집안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뭐 깜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가 왜 힘들었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배경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번듯해 보이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선택되는 건 그 정치인의 진짜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인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본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걸 기대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선택했냐. 저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명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명박을 뽑으면 자기가 부자가 될지 모른다는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라고. 잘 살아보세. 하는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죠. 자기한테. 지난번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욕망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뺏기지 않을까, 또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을 하면 최소한은 뺏기지 않을 거다, 손해는 안 볼 거다라는 욕망으로 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면 뭔가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나 불안을 촉발시켰던 것이 잘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보내신 이유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꼭 그 정치인의 실제 자질 때문에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에게서 유권자들이 어떤 욕망을 읽느냐, 자기 욕망을 거기 투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를 선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의 실제 자질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존재하거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프로파일을 두 개를 보내셨어요. 하나는 엑스맨 프로파일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반기문 프로파일을 보내셨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프로파일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프로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이 프로파일 상으로 보면 세 개의 어떤 뚜렷한 사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 삼중 코팅 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성향을 또 이 보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또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또는 자신이 맞는 역할에 따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자신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이 엑스맨이라고 언급한 이 사람은 어떤 세 가지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리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런데 리얼리스트 성향만큼 또 뚜렷하게 휴머니스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또 에이전트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의 장단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조직에서는 상당히 성실하다든지 윗분의 입장에서는 믿을만하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랫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실 본인의 성진이나 출세를 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분이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사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감동적이다라는 느낌 못 주는 거죠. 윗분한테서 신뢰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런 사람이 윗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착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기본적인 규범이나 틀에 상당히 맞는 현실적으로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결국 회장이 되지는 못하나요? 잘? 나중에 독립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 오너 사장으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을 가진 또르피아의 특성을 가진 사람의 단점은 당신이 훌륭하고 또 당신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사회적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신이 추구하고 당신이 따라야 되는 시대적 대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잃는 게 상당히 떨어지세요. 자기가 뭐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혁신을 하거나 뭔가 창의를 해내거나 이런 건 약한 분이고 주어진 임무가 있거나 숙제가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잘 해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김총수는 매력을 느끼세요? 저는 못 느끼죠. 못 느끼죠. 네. 김 기자는 어떠세요? 전 친하고 싶지 않아요. 친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김 기자를 내 보좌관으로 쓰겠다고 연락이 오면 김 기자는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하실까요? 이분이 회장님이다. 김 기자 그 한결에 박봉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 회사에 전무로 오지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어디다 대고 지가 저한테 보좌를 하라 마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월급을 10배를 줄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썰리는데?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매력적으로 어필을 하는 순간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욕망이 저분을 통해서 충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욕망은 지금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상황 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유지될 거다라는 그 욕망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믿음직한 나의 이 후계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또 나의 동지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이 일반론을 알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프로파일을 가진 채 사무총장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면 어떤 특성을 가진 정치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 중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해창. 그분의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뚜렷한 이미지는 뭔지 아세요? 법관이죠. 아니에요. 유력한 대권 후보예요. 근데 심리학자로서 가장 에센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분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총장도 이해창 씨와 유사한 유력한 대권 후보로 남겨졌다가 끝날 것이다라는 단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 프로파일로? 네.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언제 이 WPI를 통한 이 인물 분석을 그렇게 통달하셨어요? 저도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게요. 아니 지난주에 내가 마음 읽기 책도 안 줬는데 벌써 다 읽어본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저와 선생님의 차이인데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거고요. 왜냐면 진짜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향후 대선 후보가 야권에서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선생님과 제가 거의 제일 먼저 했어요. 진짜 그거 열받는 일이었어요. 제가 3개월 걸려가 분석을 해 나온 결론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노태우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많은 경우에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이 군인이었고 또는 전두환의 후광으로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더 핵심은 어떤 자기를 밀어주거나 또는 후계자처럼 되는 그 상황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김총수를 대통령으로 시키겠다고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팽 돌아가지고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김정수가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세요? 현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게 솔직한지 아닌지는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아니, 마세요. 일단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게 바로 김총숙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내가 너 다음에 너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서로 사마띠 아니한 사람을 연속해서 정치인이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면 어떤 정치인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정치인이 된다 안 된다의 이슈가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더 있거든요. 현재요? 고건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예, 그건. 근데 그분은 그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당신의 지지도가 40% 50% 될 때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도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실제로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였고 그분이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뭘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여당에서 자기를 이 후보로 찍어주지 않았고 또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캠프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환경이 아무리 지지도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본인의 운명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싶지 않고 나는 꽃가마 타고 가고 싶다. 항상 당신이 하는 역할이나 일은 임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진짜 정치판이라는데 뭐 거의 이전 투구하는 장면에서 자기가 싸움 딱이 돼가지고 그걸 쟁취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거는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한국인이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들 상황에 왔어요. 예를 들어 다 마련해줘서. 마련해줬다고 쳐요.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단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 오면 이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면 반기문 총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냐라고 하면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고 세계 대통령 됐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습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리얼리스트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듯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싶은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예. 반기문에 대한 지지 속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반기문 이 총장이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이 통합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는 그는 어떤 메시지를 이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뭐 여당, 야당, 남북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다 형님 동생 하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휴머니스틱한 그런 모습이나 역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거고요. 사전 선거운동이죠,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정치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당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항상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진짜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면 돌아다니는 거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왜 생겨날까요? 예. 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의 심리학 콘서트로 초대합니다. 난세 시대에 사는 인간의 심리 분석, 삼국지 인물들의 마음 읽기. 7월 8일 금요일 8시 광진 나루아트센터 소강당에서 열리는 대중심리학자 황상민의 첫 강연. 꼭 참석해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지혜를 심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티켓은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또는 위스덤센터로 전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위스덤센터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예전에 말이야,
도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에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도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봐봐봐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음.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 뭐 깜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으로 인정받기가 왜 힘들었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배경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번듯해 보이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선택되는 건 그 정치인의 진짜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인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본다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걸 기대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선택했냐. 저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명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명박을 뽑으면 자기가 부자가 될지 모른다는 자기 욕망을 선택한 거라고. 잘 살아보세. 하는 자기 욕망에 투표한 거죠. 자기한테. 지난번 그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욕망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뺏기지 않을까, 또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박근혜 후보 잠룡인의 순서입니다. 예고했다시피 일단 선생님을 모시죠. 네. 이 예고했다시피 이제 오늘은 문재인이 아니라 반기문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이 사진이 먼저 떡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누구냐면 비르지니아 리지. 노마 정 시작된 지가 2500년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도시에서 여자 시장은 최초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보내셨냐고, 사진을.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왜 뽑았을까요? 그 원래 이제 이태리가 마피아나 부패, 뭐 관료들의 오랫동안 그 유착들, 정경 유착,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 오성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되게 자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큰 게 뭐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자잘해요. 그런 게 먹혀지지 않았을까요?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금방 김총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당히 기성정치의 부정부패라든지 또 기성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한정당에 대한 이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언론의 해석. 온 힘과 위에서 내려온 힘, 그런 차이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네,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로마 시장을 뽑는 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장을 뽑을 때 가지는 심리하고 대통령을 뽑을 때의 심리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서울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잘생겨서 뽑은 거는 아니죠? 그런가요? 제 눈에는 잘생겨 보이던데. 아, 그래요? 그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점이 뭡니까, 그럼? 같은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는가, 어떤 마음으로 뽑는가 하면, 뭐, 이뻐서, 잘생겨서, 이런 마음으로 뽑기보다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번듯하고 잘난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스스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집안 출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을 거의 대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딱 봤을 때 저런 후보가 나오면 찍고 싶어요? 아니면 김총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찍고 싶어요? 그냥 이쁜 사람이 나와서 찍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실제 그런 이유로 찍었다 한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찍었다고 말한 사람은 없죠. 선거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파이브스타 무브먼트라고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당이 내세운 어떤 국가 아젠다가 무엇이든지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가장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지 진짜 자기가 후보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이 오성운동이 주장하는 뭐 생태주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난 찍었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저가 심리학자로서 저 후보를 딱 보는 순간 와, 이 후보는 되겠구나. 특히 뭐 오성운동이든 기존의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에서 아, 이 사람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당선되는 걸 보고 이것이 어쩌면 반기문 총장이 지금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넣은다면 어떨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이라면 내가 찍어주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심리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똑같다. 심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비슷한 방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면 어떻게 비슷한 겁니까? 비슷한 맥락도 있고 전혀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세요. 전혀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이 다르고요. 한 사람은 보는 순간 뭐 그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생식기 이슈를 가지고 꼭 언급을 하신다면 아니 생식기 이슈보다도 일단 외모 자체가 한 사람은 대단히 호감이 가고 한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고요. 저분이 호감이 가는데 비해서 반기문 총장은 호감이 안 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저 양반은 그 오성운동의 배경을 보면 시민들이 기성정치에 실망을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지? 뭐 인터넷 기반으로 막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뒤에 저분이 후보로 나서고 거기에 지지가 이어졌던 반면에 반기문 총장이 혹시나 나중에 후보가 된다면 그건 꽂혀서 내려오는 거에 가깝잖아요. 아래서부터 올라와